얘가 가만히 있다가 쭈르륵 이렇게 기어가는 거예요. 진짜 소름 끼치게. 두 번째 감옥에 가기 전에 북송당할 뻔했어요. 한 명이 이제 한국이랑 연락하시는 분이 있는데 야, 너희 이렇게 기사에 나왔다 지금. 너희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놀새 나라입니다. 와, 잘 지냈나요? 여러분, 제가 또 얼마 전에 그 국정원 컨텐츠를 찍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은밀한 그런 컨텐츠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태국 감옥에 갔던 썰을 풀려고 합니다. 함께 빨리 가시죠.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 연길, 청도 그리고 곤명을 지나서 이제 태국까지 가게 돼요. 3국을 거쳐야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태국에 딱 가기 전에 악어배를 타요. 악어배가 이제 메콩강이라는 곳에 이제 악어배를 타는데 그게 있었어요. 이 배를 생리하는 여자들이 타면 그 악어가 피에 예민하대요. 배를 삼킨대요. 심지어 나무배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기수 중에는 다행히도 생리하는 여자분이 없으셔서 그 배를 안전하게 1박 2일 동안 타고 이제 딱 무태 내렸어요. 저희를 이제 그냥 무태다 그냥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탄 없이 내렸는데 막 바나나, 새파란 바나나들이 확 달려있고 막 군부처 상이 막 앉아있고 그런 거예요. 여긴 어디 정말 나는 누구 이건 거죠. 너무 희한한 거예요. 거기 그래서 강 옆에서 두리번 거리면서 가게에 들어가서 여기 폴리스가 어디냐고, 왜냐면 저희가 경찰서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오는 어떤 그런 코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어수선거리는데 누구 저희를 신고했나 봐요. 경찰차가 쫙 부대가 오더니 서는 거예요, 앞에. 저희가 그때 11명 정도 있었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경찰이 쫙 내렸어요. 내려와서 한 7명 정도 내렸어요. 저희를 둘러싸더니 빨리 저기 차에 올라타라고 손질하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그게 경찰인지 몰랐거든요. 왜냐면 그냥 다 사복 입고 그냥 차가 이렇게 와서 쓰니까 폴리스 하니까 그 상황에 쓰니까 이 사람들 그때 알았는지 신분증을 꺼내서 이제 개구리복 입은 그 옷을 보여주더라고요. 폴리스라고. 이때 경찰이구나. 그 차를 타고 저희가 이제 경찰서에 들어가요. 일단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들어가서 제수들이 막 손바닥에 열지장, 손바닥 지장 다 찍고 그 자기 신장 써있는 그 앞, 뒤, 옆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저희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렇게 있다가 배가 고픈 거예요. 한 5시간도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헝그리 이렇게 감옥 그 설창 안에 소리치니까 물을 2병 갖다 주더니 그걸로 그냥 11명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그럼 먹었어요. 일단은 2시간 정도 더 지나니까 이제 저희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밥 먹으러 가나 보다 이제.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빨리 태국 시내도 이제 돌아보고 딱 그 새살창 그 감옥 제수 이송하는 차에 올랐어요. 올라서 또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호텔인가? 딱 들어갔는데 거기도 감옥이었어요. 거기가 이제 저희가 살 수 있는 이제 한 달 동안 지내야 되는 그런 감옥인 거예요. 솔직히 진짜 딱 들어갔는데 제가 태어나서 이제 그때 그냥 10대잖아요. 10대 때 이제 감옥을 처음 들어가 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태국이 여름 나라잖아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많이 습하고 안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막 까만 선풍기 같은 게 크다만 게 기계 같은 게 돌아가고 딱 누웠는데 천장에 새파란 도마뱀들이 따뜻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때 생각하면 나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 나 여기서 못 살겠어. 못 자겠어. 하룻밤도. 근데 자게 되더라고요. 도마뱀이 거짓말 아니고 저는 불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 야광 그런 스티커를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건가 했어요. 천장에 그 붙이잖아요, 많이들. 그건가 이렇게 봤는데 얘가 가만히 있다가 쭈르륵 이렇게 기어가는 거예요. 진짜 소름 끼치게. 그리고 옆에는 벽 옆에는 그 조사를 받고 손지장을 찍었잖아요, 새까만 걸. 그걸 이렇게 벽에다 다 문대놔가지고 하얀 벽에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봐봐요, 벽에는 새까만 손이 이렇게 있고 위에는 도마뱀이 기어다니고 샤워실도 진짜 무섭어요. 어두컴컴하고 진짜 상상하고 싶지가 않아요, 거기는. 그리고 앞방에는 심지어 그 남자 여자 방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거든요. 근데 새살창 하나 두고 이제 저희도 태국 여자 제수들이랑 같이 있고 그래서 막 더운데도 옷을 못 벗고 다녀요. 나시바람 이런 것도 상상도 못해요. 걔들이 계속 이렇게 살창에 매달려서 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는 이제 한 5일 정도 머물렀었는데 그때는 이제 태국의 제수들 같이 있어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있었어요. 애기들 있으면 애기들도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충격이었던 게 이제 그 밥 먹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밥이 이렇게 오는데 기본으로 나오는 음식은요, 그 태국 그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태국
특유의 향을 못 먹어요. 중요한 건 무국국인데 특유의 향이 들어간 허연 국물이에요. 그거랑 밥을 주고요. 후루룩 떨어지는 밥, 그리고 계란 스크램블처럼 이렇게 한 거, 그거랑 그 다음에 가끔 고기 한 번 주고요. 그리고 가끔 또 계란 삶은 거 주고,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렇게 특별하게 주진 않았어요. 근데 거짓말 아니고 밥이 이제 태국살은 집으면 후루룩 떨어지더라고요. 그걸 손으로 이제 이렇게 식판 들고 이렇게 먹더라고요. 스푼이 없더라고요. 근데 태국에는 북한 사람들은 밥심에 산단 말이에요. 너무 배고팠어요. 밥이 너무 영양가가 없었어요. 후루룩 짭짭하는 밥이니까 너무 영양가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사 먹었죠. 간수 불러다가 하나씩 이제 아는 영어 단어 하나씩 불러가고 바나나, 그레이프, 애플 이렇게 다 불러가지고 사왔는데, 만약에 뭐 1,000원이잖아요. 그러면 3,000원으로 2배 비싸게 간수가 받아먹더라고요. 재밌는 게 있는데,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 이동했을 때 그때는 이제 저희끼리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갈 때 유리붙이나 철붙이를 못 갖고 들어가게 해요. 젓가락이 있었는데, 젓가락이 이제 기담한 걸 있었는데 그걸 가져다가 양상추를 사다가 양배추 김치를 담궈 먹었어요. 감옥 안에서. 이게 들어가면 딱 그 이민국 수용소 안에 들어가면 선배들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3번째 감옥이거든요. 저희가 감옥을 총 3곳을 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조사받는 경찰서였고, 두 번째는 이제 5일 동안 머무는 곳이었고, 여기서 이제 5일 동안 머무는 곳을 나갈 때는 재판을 받아요. 저희가 이제 땅땅땅 이제 망치 두드리는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용소를 넘겨지거든요. 수용소에 가면 그때는 조금 선배 후배 문화가 있어요. 북한에는 선후배 문화가 없거든요. 이게 한국에서 들어온 건데, 들어가면 50평, 30평 되는 곳에 한 300명의 그 탈북민들이 있어요. 네, 그 한 칸 안에. 그럼 여기가 어떻게 누워있냐면 거의 그 우리 이민 가는 그런 빌이에요. 이게 그냥 한 명씩 쭈쭈쭈쭈 이렇게 누워있어요. 선배들이 제일 좋은 자리에 있어요. 이제 후배들이 이제 화장실 옆이나 문 옆이나 그런 곳에 있고, 들어가면 청소부터 해야 돼요. 이게 진짜 똥분기라고 해야 되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북한 사람이 이런 거 어디서 배워온 거야? 그랬어요. 저희 들어갔는데 너희 빨리 후배니까 청소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컬레 지어주고 화장실 물 다 갈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뭐야 갑자기 우리 들어왔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그때는 이제 치킨이랑 사무실 있어요. 거기 안에서 그 간수들이 다니면서 그때는 합법적으로 팔아요. 저희가 이제 그전 감옥에서는 그냥 부탁해서 사왔던 건데, 이때는 이제 간이메대식으로 이민국 수용소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치킨 다리도 팔고 고등어 구운 것도 팔고 라면도 팔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희 라면을 사서 양배추 김치를 이제 담궈서 선배들이 이제 물려주고 간 그 젓가락이랑 고춧가루로 그걸로 이제 김치를 담궈서 라면을 얹어서 먹고 막 그랬었죠. 국정원 때는 기상 취침 시간 있었잖아요. 없어요 여기는. 근데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다 못 맞춰요. 300명이 살아 숨쉬니까 한 공간 안에서 TV가 한 대가 있단 말이에요. TV가 진짜 작아요. 진짜 한 요만한 TV가 있는데 그 벽걸이 있고, 정말 웃기는 게 뭔가 내가 보고 싶은 걸 못 봐요. 선배들이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우리 의견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걸 이제 따라보고, 밤에 선배들이 TV 봐도 그냥 가만히 자야 돼요. 그냥 알아서. 그럼 못 자면 자기나 손해인 거야. 그럴 정도로 그냥 거긴 프리했던 것 같아요. 생활이. 두 번째 감옥에 가기 전에 북송당할 뻔했어요. 진짜 무서웠던 게, 저희 이제 11명 같이 가는 그 사람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꼬리를 밟혀가지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뉴스로 다 나온 걸 알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 명이 이제 한국이랑 연락하시는 분이 있는데, 야 너희 이렇게 기사에 나왔다 지금, 너희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그때 그 사람한테 저희 엄청 뭐라 했었어요. 왜냐면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사람이 오는 도중에 휴대폰을 썼던 거예요.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용하는 게 이제 중국 쪽이랑 그리고 북한 쪽이랑 연락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게 꼬리를 밟힌 거였는데, 그래서 저희를 다 모아놓고 기자회견 하겠다고 막 그랬었어요. 태국 경찰 측에서.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 경찰서 안에 그 경찰 국장방까지 들어갔었어요. 국장방에 들어가서 저희를 이렇게 쫙 앉히는 거예요. 국장이 가운데 앉아있고, 그리고 기자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뭐예요? 저희 안 된다고. 그때 그래서 다행히 그 영어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위험한 그건 넘겼어요. 근데 그 중에 인터뷰한 사람은 있었어요. 이제 저희는 어쨌든 태국까지는 북한 주민이잖아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라고 하죠. 국민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국민을 포기한 상태는 아니라서, 북한 측에서 얘 우리 사람이다 이러면 태국 측에서는 그래? 그럼 데려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어떻게 태국 측에서 어쩔 수 없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최종 이민국 수용소 때 국정원에서 이제 나오거든요. 그 전까지는 딱히 관여할 수 있는 그게 아닌 거죠, 상황이. 그건 아니라 태국으로 가는 코스도 있고요. 그리고 몽골도 있고, 그리고 라오스도 있는데요.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해요. 왜냐면 북한 대사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라오스로 가는 사람 북송될 위험이 많고요. 몽골 같은 경우에는 사막이라서 조금 그래도 그쪽은 많이는 안 가는데, 제일 많이 오는 코스가 태국인 거죠. 저희가 이제 태국 땅에 딱 발 디디면 그냥 딱 알아요. 왜냐면 이게 거의 그냥 패키지 여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패키지 여행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 서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을 픽업을 하고 얘네를 감옥에다 넣으면 국정원에서 나오고, 이런 코스가 있거든요. 저는 한 16일 만에 이제 한국에 입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세 과목을 거치는 동안 한 10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태국 감옥설을 풀어봤는데요. 제가 이제 그 성인이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갔었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재판도 받고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면 이게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인생의 경험이잖아요. 저는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가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연기를 하니까 나는 다양한 경험을 했으니까 왜 연기도 자기가 경험한 거에서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죽을 고비도 갔다 오고, 이렇게 감옥 생활도 해보고, 남들이 하지 못한 그런 신선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연기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나,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뿌듯해요. 그냥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좀 뿌듯해요. 그냥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가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무조건 가야 되는 곳이라서 갔다 온 거니까 그냥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인생에 뿌듯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항상 좋아요, 구독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 안녕.